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을까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네. 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항상 시작되는 게 있죠. 바로 군 인권 홍보 컨텐츠 공모전. 올해도 어김없이 공모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네, 제가 항상 외치는 말이 있죠. 존중이란 말은 전후의 또 다른 이름. 이것도 2019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슬로건. 와우. 올해는 또 어떤 공모장이 수상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공모 분야부터 알려드려야겠죠. 네. 자, 올해는 영상 부문과 카드 뉴스 부문 이렇게 두 분야의 인권 콘텐츠를 모집하는데요. 자, 일정은 오는 11월 17일까지고요. 대한민국 장병이라면 누구든지 응모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최우수상을 받으면요 상금이 각각 150만 원, 와우. 100만 원인데요. 와우. 이거보다 여러분 별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상만 해도요. 글쎄 3박 4일의 포상 휴가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상금보다 더 값진 보상이가. 예. 서두르시길 바랄게요. 지원해야겠다. 자, 이제 조만간 행군기 인권송 가사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기대됩니다. 슬리피 씨 준비하셔야겠어요. 예, 예. 자, 그럼 오늘도 행군기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네, 장면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나요? 오늘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생의 조언을 해주다가 차였다는 아이고. 장병의 사연인데요. 어허. 대체 무슨 일인지 빨리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어? 저에게는 아주 차이만 잘난 하네요. 여자친구가 있다. 꼰대이신가? 글쎄 이 친구가 저번 주 처음 봤을 멘토님 때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 같지 않은 예의 바른 모습에 반했고 저의 적극적인 대시로 사귀게 되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글쎄 얼마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술을 좀 드신 것 같죠? 2주 전. 수민아 뭐 하고 있어? 뭐 하느라 오빠 쉬는 시간인데 깨떡도 없어. 오빠 쏘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헬스장에서 운동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이번에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했잖아. 우리 뚜민이 다이어트는 잘 돼가?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속상해.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지네. 수민아 오빠가 항상 말했잖아.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식단도 철저하게 해야 해. 나 식단도 엄청 열심히 해. 맨날 먹고 싶은 거 참느라 얼마나 힘든데. 수민아 식당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안 빠질 이유가 없잖아. 마음가짐을 더 강하게 먹어야지. 하여간 요즘 애들은 노력도 안 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해서 문제라니까. 목표는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 알았어. 참 오빠 이번에 휴가 나오면 내 친구 커플이랑 더블 데이트 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오빠 휴가 첫날 저녁으로 약속 잡는다. 그날 시간 돼. 우리 수민이 친구 만나는 건데 당연히 비워놔야지. 알았어. 그날 정말 재밌겠다. 휴가 당일. 오빠 이쪽이야 이쪽. 인사해. 여기는 내 친구네 커플. 나랑 다 동갑이야. 안녕하세요. 저 수민이 친구 아영이에요. 진짜 말씀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뵙네요. 안녕하세요. 아영이 남자친구 데이라고 합니다. 큰 대자 빛날 이자 크게 빛난다는 얘기죠. 그럼 반갑다 말 편하게 할까? 오빠 그래도 초면인데 반말은 좀 그렇잖아. 괜찮아요 형. 형이니까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 다들 아직 주문 안 했어? 그럼 내가 알아서 메뉴 시킬게. 여기요.
이거랑 이거 주세요. 저기 데이라고 했나? 아 예. 데이 빈날짜 빈날이자. 아직 군대 안 갔지? 아 그럼요. 이제 저 20살인데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일단 군대부터 갔는데 요즘 애들은 뭐 스펙 쌓는다고 뭐 군대 늦게 가더라고. 데이야, 넌 그러면 안 돼. 군대는 무조건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아. 데이, 네가 친동생 같아서 형이 해주는 조언이니까 뭐 새겨들어. 10분만. 개꼰대. 씨.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근데 형님 우리 우울하게 군대 얘기 그만하고 다른 얘기 할까요? 뭐? 야, 군대 얘기가 어때서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야. 오빠 그만 좀 해. 어허! 수민아, 오빠가 말하고 있는데 끊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오빠 딸도 아니고. 아, 여기서 오빠가 제일 연장자잖아. 예의는 지켜야지. 어디 연장 없나? 오빠 우리 아빠도 이렇게는 안 해. 오빠 자꾸 이러면 진짜 꼰대 같아 보여. 어허! 아이 꼰대라니요. 아 저는 그냥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아이 그런데 여자친구 입에서 나온 꼰대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행정보고까지. 아니 심지어 여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단단히 화가 난 건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참 정말 저는 여친을 꼭 잡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좀 화가 나셨네. 군대라는 말을 대놓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자친구가 참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도 이 친한 형님 중에 정말 꼰대가 있거든요. 꼰대! 예. 잘 아는데 그 형 잔소리 장난 아니에요. 꼰대죠. 근데 저희가 꼰대 하는데 이 꼰대라는 단어는 무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전부터? 네, 꼰대의 뜻은 늙은이를 뜻하는 은어고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을 뜻하는 은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자, 요즘에는 기성세대 중에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이제 가리켜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죠. 네. 그 꼰대는 나이가 아니라 공감 능력의 문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들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꼰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그 젊은 꼰대, 점꼰도 있대요. 네, 점꼰. 네, 대학교 처음 입학하면 그 2, 3학년 선배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이씨, 나 때는 그렇게 안 했어. 후배는 무조건 선배 말 들어야지. 그래봤자 한두 살 차이 나는 건데 그런 선배들이 지금 말하는 젊은 꼰대 같은 거죠. 네. 이 젊은 꼰대가 늘어나는 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째는 어릴 때 자신이 당했던 그 꼰대질 문화에 젖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당했던 꼰대질이 억울하고 분해서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물론 이 두 가지 다 고쳐야 할 마음가짐이겠죠. 근데 보면은 오히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 그렇죠. 꼭 한 몇 살 차이 안 나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런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나 사회 나와서나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은 무리에 꼭 한 명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그 아무래도 그 젊을 때 어릴 때는 한두 살 차이가 지금 제가 한두 살 형을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이상하게 대학교 때 맞아. 딱 막 이렇게 20대 초반 때 이제 랩한다고 했을 때 막 그 형들이 되게 커 보였고 또 꼰대질을 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주도 가르쳐주는 거, 주도. 주도를 꼭 맞아. 어른들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한두 살 선배가 가르쳐줘요. 자, 짠! 맞아. 내 잔이 밑에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살도 진짜 꽉 채운 한 살이 아니에요. 생일로 따지면 맞아.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는데 예? 그 태어난 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꼰대 짓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꼰대 짓은 나쁘지만 인생 선배로서 미리 어떤 경험한 거를 너는 안 좋은 그런 내가 겪었던 걸 겪지 말라는 의미에서 조언을 해주는 건 좋은데 강요가 되는 순간 이게 꼰대가 되거든요. 이제 정말 싫은 게 이제 앞뒤 말이 다르고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척, 뭐 착한 척 포장하는 이중적인 태도의 꼰대가 가장 싫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절약한 소비 습관을 기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뭐 이제 술을 마시고 있다든지 돈을 많이 쓰는 꼰대라든지 컴퓨터 게임에 그만 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 휴대폰 게임을 한다고 포장하는 꼰대라든지 이런 이중적인 꼰대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사연 속으로 들어가서 고민장병 커플한테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한번 볼까요? 사실 고민장병은 크게 악의가 없어요. 예, 본인은 정말 진심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고민장병이 하는 얘기가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표현 방법이 너무 일방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조언을 들을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조언을 막 쏟아내니까 이게 좀 듣기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할 때마다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오빠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은 막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사연에서 여자친구의 친구 커플들을 만나자마자 이제 본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바로 말을 놨잖아요. 아, 이게 이제 초면에 매너가 너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좀 물어봤어야죠. 근데 사실 꼰대들의 진짜 문제는 본인이 꼰대라는 걸 몰라.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라. 내가 후배들한테 친근한 선배가 아니라는 걸 몰라. 우리 고민장병도 여태 몰라. 완전 몰라쟁이네요. HOXY. 혹시 나도 내가 꼰대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시죠. 아주 재밌는 꼰대 자가 진단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맞는 걸 나에게 해당되는 걸 세우는 네, 거죠? 해당되는 거 체크 한 번씩 해주세요. 내가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 후배들이 내 눈을 피한다. 아예 그럼 고생도 해봐야지. 라는 말이 늘었다. 꽤 많은데? 생각보다 꼰대가 많은 건가요? 네. 자, 다 체크해 보셨죠? 네. 체크 표시가 눈 9개 이상이면 나 꼰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봐요. 나는 내 나이에 비해서는 좀 생각보다 덜 꼰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7개거든요. 그러니까 5개 이상이면 꿈나무죠, 제가. 꼰대 꿈나무. 저는 8개. 저도 약간 꼰대 꿈나무인데 꼰대로 거의 진입한 경계선. 약간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전 8개. 저도 한 7개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똑같네. 네. 전 6개 나왔어요. 꿈나무. 네. 네. 저도 한 5개. 꿈나무. 네. 6개. 꿈나무. 네. 여기 전부 다 꿈나무만 모였네요. 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네요. 다 꿈나무예요. 해공이는 다 꼰대진. 꼰대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선배나 직장 상사가 꼰대라면 그냥 그 상황만 넘기면 되는데 연인이 꼰대다? 이거는 지치네요. 그렇죠. 네. 연애라는 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주고받는 건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를 후배처럼 대하거나 뭐 그러면 그런 행동들 하면 호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이것만 피해도 호감도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안 돼. 최악의 꼰대 행동. 이분이 알려줄 거예요. 설마. 코너 속의 코너 수미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14세부터 99세까지의 남녀 5,041명을 대상으로 라떼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0명 중 약 7명이 우리나라의 꼰대 문화가 심각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중 최악의 꼰대 유형 베스트 3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3위는 사회 변화나 세대별 차이를 무시하는 독불장군형. 2위는 자신의 견해와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자칭 멘토형. 그리고 대망의 1위는 까라면 까라는 식의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골목대장형이었습니다. 베스트 3의 공통점이 있죠.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강요.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꼰대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꼰대 같은 행동들 때문에 헤어질 위기에 처한 장병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제 생각에는요. 고민 장병의 성격이 그냥 조언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언 앞에 공감을 좀 먼저 해주는 거죠. 아유, 그랬어. 아이고야, 힘들었겠다. 근데 뒷걸음 말이야. 같은데요? 네? 뒷걸음 같은데? 아니, 힘들었어. 고생했네. 이거 놀리는 거 같은데? 아, 힘들었구나. 좀 고생했다. 그렇죠. 아, 이렇게 좋다. 이렇게. 네.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꼰대와 선배는 한 끗 차이거든요. 조그만 방법을 바꿔도 꼰대가 아니라 선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 말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어렵다 싶으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거를 추천해야 된다. 말을 최고죠. 줄여라. 네. 말을 말아라. 그 여자친구 말을 잘 듣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호감도가 한 10배 정도는 상승할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중간에 그냥 맞다 이렇게 끄덕끄덕 정도 리액션만 해주면 되니까. 333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장벽. 원칙이 있어요? 예. 네. 여자친구에게 문제점이 3번 보이면 똑같은 문제점이 3번 보이면 그때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할지 3번 고민하고 결정된 말을 뱉을 때 3초 고민하고 뱉어라. 예. 언제 말을 하는 거야? 그죠? 신중한 말과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4살 많은 남자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본인이 되게 보수적인 남자친구인데 네. 본인이 여자친구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점을 정말로 자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좀 고민장면처럼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때는 이제 화를 내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고 맞춰간다는 마인드로 여자친구분도 그렇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자친구분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무조건 연락을 피하지만 말고 좀 어떤 점이 어떻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지를 좀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연인과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이 소통이잖아요. 예, 대화를 통해서 한 발짝 더 성숙한 연애를 할 기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은 기막힌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토닥여 드릴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네. 야, 오늘은 뭐 진짜 하다 이제는 오늘 이따가 또 화면으로 만나볼 효자손 버전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조사선 버전을 신하영 씨가 안 돼. 수민 씨가 아니요. 여기 준비한 사람은 슬리피 씨밖에 네. 없어요. 수민 씨가 준비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가 돼 있죠. 기대된다. 나 불렀어?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일입니다. 우리들입니까? 따라와. 오케이? 자, 다들 긴장하십시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만나기만 하면 온몸이 덜덜 떨리고 뼛속까지 차갑게 만드는 그분이죠. 감이 오시나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동장군입니다. 겨울. 오늘은 겨울이 다가오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다 같이 불러볼까요? 인권 긁어주는 남자 호자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차선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이병. 야, 추우면 주머니에 손 넣어라. 아닙니다. 아니, 진짜 괜찮아. 추우면 넣어. 아닙니다. 진짜 안 넣을 거야? 넣어. 나랑 이때 괜찮아. 괜찮습니다. 아이씨, 좀 놓으라면 놓으라고 말 듣네 진짜. 이씨. 알겠습니다. 일병. 야, 추우면 주머니에 손 넣어라. 괜찮습니다. 아니야, 나랑 할 때 그냥 편하게 넣어. 괜찮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 와이프나 줬다? 아닙니다.
야 추우면 주머니에 손 넣어. 괜히 내놓지 보지 말고. 야 많이 춥냐? 추워. 내가 손가락 자를 것 같은데. 어우 추워. 아 초반초 야간 근무 있어 오늘. 빨리 나가야지. 아니 밖에 추워. 아이 오빠 최전방에서 영하 20, 30도에서도 8시간, 9시간씩 근무 쓰는데 이런 날씨는 여름이야. 걱정하지 마. 이야. 빨리 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야 오늘 근무지 여기야. 지금 시간이 9시 59분. 그래서 지금부터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11시 30분까지 근무를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죠. 일단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핫팩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슴에 심장 쪽에 이 핫팩을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심장이 따뜻해야 전체 이제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투복 보면은 그 이제 가슴 주머니가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두 번째 핫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뒤에 그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뭐 주머니나 뭐 아무데나 편한 데다 하는 게 좋지. 오랫동안 이제 온도를 유지하려면. 따뜻하긴 하네. GOP에서 차를 좀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소가 있었어. 잠깐 이제 쉬게 하라고. 거기서 뭐 녹차나 커피 같은 거 먹으라는 이제 그런 초소가 있었거든. 옛날에 근무 설 때는 이 가죽 장갑보다는 그때 이제 요술 장갑이라고 해가지고 500원이나 1000원 주고 면 장갑 있거든. 그거 많이 끼고. 요술 장갑 하나 있어요. 가죽 장갑은 뭔가 좀 불편하고 하니까 요술 장갑이 되게 사용성도 편리하고 주머니 손 넣기도 편하고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거 많이 사용했지. 왜 계속 바로 움직여? 추운 건 아닌데 이게 이상하게 습관이 돼. 근무. 여러분 이제 시간이 11시 30분. 드디어 이제 근무를 1시간 반 동안 근무를 다 섰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역에서 지금 현재도 근무를 서고 있는 장병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건강하게 근무 잘 서시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팔 두 발 편히 잘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남은 군 생활도 파이팅 넘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또 그 계절이 왔습니다. 혹한기. 다음 주엔 벌써 겨울의 시작, 입동이에요. 군대의 겨울이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사실. 이제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네, 압류. 그런데 올해는 더 걱정인 게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올 거라는 아이고, 예보가 있습니다. 왜 매년? 매년 그쵸. 기록적인 한파. 계속 깨져요, 기록이.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겨울 준비를 잘 해둬야 할 것 같아요. 에이,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국군 장병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스키 파카가 있습니다. 요즘 군인들은 월동 준비가 따로 필요 없다고요. 진짜 부럽다. 스포카. 네. 호자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옷도 그냥 두껍게 입는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핫팩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장갑을 어떻게 어떤 걸 끼느냐에 따라 또 체온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도 다 노하우죠. 네. 그리고 겨울에 근무 나갈 때는 고무링 있죠. 네. 바지 밑단에 하는 고무링 짱짱한 걸로 해줘요. 바람 안 들어오게. 네, 바지 아랫단 사이로 바람 안 들어오게 짱짱한 거. 꿀팁이죠. 네, 그리고 최대한 외부에 좀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장갑하고 귀돌이 반드시 필수로 껴줘야 되고, 얼굴이나 이제 이런 부분 보호할 수 있게 방한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겨울 필수템으로 꼭 마련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한 마스크를 꼈는데 이게 코 부분이랑 입 부분이 주위가 얼어요. 그쵸. 맞아. 들숨 날숨 쉬다 보면. 네. 군대 아들 그리고 남자친구 보내고 난 뒤에 겨울이 가장 걱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산 방한용품 보내주느라 겨울만 되면 특히 부대로 오는 택배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쯤에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자, When I say 리피의 군대, You say TMI 할게요. 리피의 군대. 자, 물론 밖에서 보내주는 택배 너무 고맙죠. 그런데 충성마트에서 파는 물건 중에서 밖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방한 효과가 좋은 이템들이 있습니다. 제가 베스트 2를 알려드릴게요. 베스트 3. 일단 핫팩입니다. 군대용 핫팩은 편의점에서 파는 핫팩보다 열이 더 많이 방출되고 효과도 더 오래가요. 그리고 충성마트에서 파는 방상 내피 중에서 양털로 된 게 있습니다. 나 저번에 받았잖아요.
여기서 행복에서 네. 상품으로 그쵸 그쵸. 아직까지도 입고 진짜? 있어요. 저는 가장 큰 선물. 네, 저는 나이스. 나이스. 멋있다. 이거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액세서. 나 진짜 가져갈 거야. 오. 야.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마크. 야. 진짜 따뜻해. 그 약간 그 갈색으로 돼 있는 맞아, 맞아. 양털 돼 있는 거 기억나요. 있죠? 상품으로. 이거는 이템이라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빨리 매진이 되기 때문에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겟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복인데요. 내복 안에 윤기모가 싹 둘러진 내복이 있습니다. 저도 저 군 생활할 때 이걸로 진짜 겨울을 너무 행복하게 났는데 이거는 밖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네. 인터넷 잘 안 나와 이거는. 충성마트에서 꼭 사야 되는 이템입니다. 다들 빨리 충성마트로 달려가서 득템하세요. 네. 그런데 군인들만 월동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 시설도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초소 계단이나 난간에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새끼줄을 감고요. 그리고 초소 내에는 온풍기와 보온재, 방안 발판 및 방풍망을 설치해줘야 우리 장병들의 전투력이 유지될 수 있죠. 또 있습니다.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식량이라든지 연료를 미리 비축해둬야 하고 보급로 정비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은 순후 타이어를 미리 교체를 해두거나 타이어 체인을 트렁크에 사두거나 적어도 스프레이형 체인이라도 꼭 구비해 둬야 됩니다. 네. 눈이 오면 길이 정말 미끄럽고 부대 특성상 경사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들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기와 장비들 아니겠습니까? 네. 군 장비들은 쇠로 된 것들이 많아서 겨울에는 이 쇠 손잡이들을 천으로 감싸줘야 돼요. 이제 특히 이제 화생방 장비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제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시은의 창고로 옮겨줘야 합니다. 네, 겨울에는 일반 승용차들도 며칠 방치하면 방전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자, 기온이 더 낮은 부대 안에서 특히 이 차량들은 관리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자주포 같은 궤도 장비들은 매일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방전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동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하루에 시동 작업을 하는 시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온이 너무 낮아지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시동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육군에게는 전차가 있다면 해군은 함정을 점검해야겠죠. 특히 기온이 내려가면 내부 기관들이 동파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10m 길이의 포신에도 이물질이 막 낄 수 있기 때문에 끼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갑판에서 겨울 칼바람 막 맞으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아, 네. 이제 공군이 남았네요. 전투기는 어떤 월동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이제 겨울철 항공기는 통신 계통에 특히 취약해지거든요. 이제 통신은 안정적인 항공 작전의 어떤 필수 요소잖아요. 이제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공군에서는 항공기 통신 계통을 중심으로 점검을 주로 많이 합니다. 네, 사람만 월동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장비들도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자, 날씨가 진짜 추우면 꼼짝도 하기 싫은데 우리 육해공 장병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장비들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겨울의 꽃은 역시 동계훈련이죠. 혹독한 추위를 뚫고 무사히 부대로 복귀할 때 그 뿌듯함. 혹한기 훈련이 힘들긴 해도 하고 나면 나름대로 뿌듯한 게 있었어요. 예, 진짜 군인이 된 기분이고. 예.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훈련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대부분 훈련이 정상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부대마다 훈련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이제 공병부대에서는 얼어붙은 강을 도하하는 훈련을 진행을 하고 일반 보병부대에서는 정말 그렇게 추운 환경에서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작전 시나리오들을 이제 수행해보고 야외 수경을 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해군은 바다에서 동계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수중에서 목표 지점까지 빠르게 이동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추운 겨울 바다를 극복하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만 들어도 춥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공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제설 작업 FTX 훈련입니다. 이제 동계 대비 제설 작전으로 항공 작전의 필수 시설인 활주로에는 절대 눈이 쌓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상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투입된 장비가 있으니 그게 바로 SE-88 제설차입니다.
이건 공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비인데 퇴역 전투기 엔진을 재활용해서 배출구에서 나오는 고온의 바람으로 쌓인 눈을 날려버리고 증발시키도록 설계된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이제 섭씨 400에서 500도에 이르는 높은 온도로 눈을 순식간에 너무 신기하다. 증발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활주로 전체 20cm 이상 쌓인 눈도 한나절 만에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야, 저거는 뭐 제설 작업이 아니라 제설 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육군에서는 이제 제설 작업을 외부 인력에 맡긴다고 저희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공군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예, 그렇죠. 이제 전투기는 이제 공군 전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보안상 아무에게나 공개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활주로 제설은 이제 동계 항공작전 수행의 아주 기본으로서 장병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군 각 비행단은 동계 기간이 되면 제설작전 통제본부를 운영합니다. 이 이외에도 항공작전 중에 이제 비상탈출한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동계 조종사 생환 훈련을 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는 밖에 서 있기만 해도 추운데 훈련까지 받으면 정말 힘들 거거든요. 그냥 옷만 두껍게 입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추위를 견디는 노하우를 선임들한테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한기 훈련은 모든 과정이 고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순간이 이제 야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투화에 발을 딱 넣었을 때 전투화가 얼음처럼 들어있어요. 막 고드름 있는 것도 있고요. 가슴에. 실제로. 어떤 거는 꾸겨 신고 그냥 들어가서 자고 나오면 꾸겨진 채로 얼어 있어요. 신을 수가 없어요. 소리가 나겠네요. 네,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이렇게 껴안고 잤던, 막 껴놓고 잤던 핫팩에 열기가 좀 남아 있어요. 그걸 전차에 미리 넣어놓는 겁니다. 넣어놓고 이제 침구 정리하고 군장 다시 싸고 하는 동안에 전투화가 따뜻해져요. 얼음 전투화를 신을 필요가 없죠.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저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물티슈를 꼭 챙겨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혹한기 때 땀을 그대로 두면은 이게 증발이 되면서 체온을 뺏기기 때문에 동상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났었을 때는 꼭 물티슈로 땀을 닦고 말린 후에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속에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나요? 네, 오늘 영상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괜찮다고 손 넣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등병에게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인권 침해로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기본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손을 넣지 않고 근무하겠다는 것도 이등병이 이제 본인의 의사로 이게 지키겠다고 결정을 한 부분인데 네. 이제 거듭해서 권하는 것을 넘어서 안 한다고 짜증까지 내는 거는 이등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폭언이나 협박을 같이 수반하게 된다면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 따라서 횟수나 정도를 고려해서 휴가 단축부터 군기 교육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러니까요. 영상에서처럼 근무를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으면 징계 대상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근무해라. 이 말은 군에서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는 원칙인데 사실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으로 뭐 제한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무 중에 이제 총기를 멜빵에 휴대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철조망 점검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총기에 손을 둬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총기에서 뭐 손을 뗀다 이렇게 하거나 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이거를 모두 다 징계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감봉의 징계를 하고 있고 임무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경우라든지 경계 근무 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가 군기 교육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겨울에 근무나 훈련을 하면서 그 실제로 일어난 인권 침해 상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본 사안 중에서는 가혹행위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무 중에 근무자가 이제 바람을 피하기 위한 일부 뭐 초소마다 다르기는 한데 시설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람을 좀 피하고 있는데 이제 선임이 야 군인은 추운 데서 강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부러 추운 바람을 맞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가 맞아 그러지. 네. 이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에서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 용사는 군기교육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나면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네, 형도, 예, 저도, 네, 다 해봤고, 예, 올해도 겨울 씩씩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했습니다.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큽니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고민 행동기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하나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벌써 10월 마지막 주잖아요. 거짓말. 아, 오 마이 진짜 갓.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하게 보내라 했는데 어김없이 혼자 쓸쓸하게 보낼 것 같네요. 자, 솔로들도 외롭게 하는 그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옆구리는 더 시리고 혼자 쓸쓸하게 보낼 크리스마스를 걱정하는 우리 장병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바로 오늘 멘토님이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솔로 장병들의 희망이 되어줄 멘토님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와우! 와우! 솔로 장병들이여 사랑하라. 네, 안녕하세요. 솔로 장병들을 위한 연애 멘토 너튜브로 활동 중인 이원준입니다. 연애 멘토. 와우. 장병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주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50일 정도 남았거든요. 자, 이때쯤 되면 그동안 관심 없던 연애도 하고 싶어져요. 자, 그런데 자 연애 상대가 뭐 하루아침에 뭐 뚝딱 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 진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장병분들도 올 연말 사실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연애할 확률을 분명히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의 연애 상담 노하우를 오늘 모조리 다 방출하고 갈 예정이거든요. 사실은요, 저 역시 얼마 전에 연애를 시작한 풋풋한 커플이에요. 축하합니다. 네, 아마 장병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저를 보면서 오히려 더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나이 24살까지 조금 부끄럽지만 모태솔로였어요. 네. 진짜? 네. 근데 갑자기 연애 멘토가?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기 전까지요. 아, 이게 도대체 이성관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장병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군 생활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항상 이제 같이 보초 근무를 쓰면은 선임이 계속 이제 나가서 이제 행복했던 연애 이야기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아직까지 시키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그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네, 연말 전에 우리 모두 솔로 탈출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말만 들어도 벌써 신뢰가 가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그 시간이 없습니다. 솔로 장병들을 위한 연애 팁 얼른 방출해 주세요. 우리 장병들은요, 사실은 몸이 군대에 있으니까 이성을 만날 기회가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성은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돼요? 라고 어디서? 질문을 하실 거란 말이죠. 네. 자, 소개팅을 할 기회도 없고 만약에 주변에 예전에 저처럼 여사친도 없었다면 저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요즘 20대 분들 중에서요,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인별그램에 이제 일상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많이 익숙해졌죠. SNS에서 인연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전보다는 부담도 훨씬 되게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이성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연애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근데 진짜 그 요즘 친구를 보면 SNS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정말요? 그런데 인별그램에서는 나를 표현하거나 뭐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주로 이제
사진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 진지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자, 생각보다요. SNS에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 누구야? 수미 씨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자, 두 장의 사진 중에서 네. 어떤 사진이요? 더 호감이 가고 그 사람이 더 궁금해할 것 같나요? 그래요. 저는 오른쪽이요. 전신 사진? 네. 전신 사진. 저도. 혹시 사진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왼쪽은 좀 순수해 보이긴 해요. 되게 좀 착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연애도 많이 안 해본 느낌인데 오른쪽은 뭔가 많이 아는 느낌. 일단 사진 찍는 것부터 잘 찍는 느낌이고 저런 구도나 배경이 뭔가 저런 데 자주 가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왼쪽은 너무 노멀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엔 저 등지고 있는 저 건물이 저 사람 걸까? 맞아. 이 사진의 주인공은요, 사실은 같은 사람이고요. 네, 제가 진짜? 이제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세요, 사실은. 아, 네. 얘는 수강생? 수강생 우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강의를 들은 후에 사실 사진 스타일이 되게 많이 확 달라졌죠. 실제로요, 인별그램에서요, 여러 사진을 되게 많이 바꾼 후에 지금은요, 이제 썸녀가 생겨서 예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 자, 그러면요, 왜 사진이 중요하냐면요, 직접 우리가 얼굴을 대면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으로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 취향이 맞고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사람이면 누구나 호감이 가는 게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별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할 때는 여행 사진이나 이제 예쁜 카페 혹은 음식 그리고 디저트 사진 등 20대 여성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모습들 자체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좀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큰 호감은 아니더라도 관심이 생겨서 저 SNS에 계속 들어가게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실제로요, 이제 이스탄불 코치 대학에요 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약 300명의 사람들에게 모르는 이성의 SNS를 보게 한 뒤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체크하게 했어요. 네. 자, 결과를 정리해 보니까요. 첫인상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뭐예요? 바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인데요.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연애를 통해서 해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게 SNS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올리면 안 되고 좀 기술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네요, 사진도. 어렵다. 그럼 반대로 좀 피해야 할 사진도 있나요? 네, 이게 사실은 20대 초반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남자들끼리만 찍은 사진은 저는 솔직히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적당히 남녀가 섞인 사진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기에요. 아, 이 사람이 사회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어필하기가 좋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운동으로 도배를 하는 그런 사진이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아니면 뭐 걸그룹 아니면은 뭐 정말 인생의 거의 현자 같은 그런 문구들 네, 이런 것들은요. 네. 명언들. 네, 그렇죠. 네. 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SNS에서는 사진이 가장 먼저 보여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 같은데 또 사진을 업로드할 때 신경 써야 할 팁 뭐가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게요. 사실은 해시태그라는 기능이에요. 이제 내가 주로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해시태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진을 업로드할 때 샵 연남동, 샵 커피를 사용한다면요. 나와 가까이 있는 이성 그리고 또는 이제 취향과 취미가 맞는 이성과 연결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멘토님 그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신 것 같은데 피디를 성심성의껏 꾸민다고 해도 이성에게 먼저 연락이 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연락이 먼저 오지 않는다면요. 내가 먼저 해야죠. 네. 사실 그리고 우리 장병분들은 사실 멋있는 상남자시잖아요. 네. 하지만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때도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무턱대고 메시지를 보내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익십을 당하기도 쉽고요. 네. SNS에서는 첫 호감 표시를 반드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과 좋아요 꾹. 네. 맞습니다. 만약 내 피드에 누군가 와서 댓글을 달고 친근감을 표현한다면 혹시 어떨까요? 사진과 분위기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이성분일 때 말이죠. 혹시 어떠신가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기분이. 네, 뭐, 그리고 네. 뭐 내 그 게시물에 뭐 댓글이랑 좋아요를 누르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분 좋죠. 그렇죠. 기분 뭐, 좋고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아요. 그 사람 피드에. 그렇지 이제 네. 그게 이제 댓글도 내용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들 내 SNS를 보는데 좀 그 사진 자체를 뭔가 띄워주는 약간 댓글들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사진에 누가 좋아요를 눌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올립니다. 눌러야겠다. 오늘 이제 잘 한번 나가야겠다. 없어가지고. 예. 요새 들어서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사진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되게 드물 거예요. 네. 반대로요.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누군지는 궁금해할 수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사전에 피드 사진을 모두 세팅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쵸. 네. 회사에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전에는요. 내 피드의 댓글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사진을 볼 때요. 게시물에 달린 댓글도 분명히 같이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내 게시물에 이성한테 달린 댓글이 많고 또 여러 이성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사실은 나를 진실된 사람이 아닌 바람둥이로 보기가 쉬워요. 그 댓글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를 눌러서 호감까지 표시를 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은 이제 드디어 소통을 시도할 차례입니다. 네. 자, 이때도요.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댓글로 천천히 소통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상대방도요. 나한테 관심이 있다면요. 처음에는 그 댓글을 그냥 기억하고 이 사람이 누가 올린지를 기억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댓글을 달아줄 거예요. 네. 만약 여러분이라면 마음에 드는 이성의 SNS에 댓글을 달 때 혹시 어떤 말을 남기시겠어요? 님 옷 어디서 사셨어요? 님부터가 있다. 식사하셨나요? 무난하잖아요. 먹자. 만약 예를 들어서요. 예쁜 카페를 간 사진을 올렸다면요. 카페 분위기가 누구랑 잘 어울려요. 라 같은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칭찬은 하되요. 너무 직접적이지 않은 그런 접근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아, 커브구나. 오늘 아영 씨 헤어스타일이 옷이랑 참 잘 어울려요. 그럼 뭐 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네.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 맞나요? 네, 그렇죠. 역시 연륜미가 있으셔서 그런가요? 네. 연륜이 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댓글로 서로 소통까지 했으면 이제 메시지는 보내도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댓글에서만 이야기를 나누기엔 조금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댓글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어느 정도 사이가 가까워졌다면요. 이제는 드디어 메시지를 해도 되는 거죠. 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너무 조급하지 않게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대로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요. 장병분들께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20대 트렌드에 맞춰서 SNS 만남에 대한 팁을 드렸지만 무조건적으로 SNS 만남을 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이성을 만나는 방법에는요. 소개팅이나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등 다양한 루트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성과 만남을 시작한 후에는 연애로 넘어가기 전에 그 썸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분명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자, 썸 단계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꼭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걸 꼭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아직 남친이 아니다. 네. 자기성. 그렇지. 네. 자,
내가 관심 있는 상대가요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다른 이성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요 마치 내가 이미 남자친구가 된 것처럼요 행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네. 자 그러면요 사실은 그때부터 게임은 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요 상대방에게 이미 큰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착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요? 앞서 나가다가 이를 그르치는 분들이 꼭 있긴 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썸 단계의 소감을 쌓아왔다면 이제 데이트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이제 데이트 코스 정하는 걸 진짜 어려워하잖아요. 진짜 만나는 사이에서도 코스 정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네, 특히 우리 장병들은 자주 휴가로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그 기간 동안 관심 있는 이성에게 확실히 어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요. 이것도 팁을 주실 수 있나요? 네, 장병들의 고민거리를 하나 더 덜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휴가 나온 장병에게 짜줬던 데이트 코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 실화를 기반으로. 이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총 4일간의 데이트 코스인데요. 자, 예쁜 장소와 재밌는 곳을 선호하는 20대 초반 여성의 취향에 맞춰서 데이트 코스를 계획한 거예요. 네. 활동적인 데이트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요 이제 엔돌핀이 분비가 돼서 기분이 더 좋아지는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4일 중에 먼저 첫날은요 경기도 인근에 요새 되게 분위기도 좋은 데들이 많아요. 남양주다. 그쵸. 네. 네. 예쁜 카페를 가고 맛집 탐방을 하면서요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들을 계획했어요. 네. 예쁜 장소를 좋아하는 여심을 노린 거죠. 두 번째 날은요 조금 더 활동적인 데이트를 제안해 보세요. 취향에 따라서 간단하게 커플 머리띠도 할 수도 있고 경복궁 한복 데이트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날은요 한강에서요 야경을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재밌게 둘 다 놀 수 있는 그런 일상 데이트를 추천해요. 둘이서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요소는 다 들어있는 데이트 코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호감 있는 남자가 이런 데이트를 제안한다면 100% 호감도 상승할 것 같은데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날이죠. 네. 군대로 다시 복귀하는 날에는요. 큰 활동 없이요. 돌아가기 전에 밥이나 먹자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네.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고 며칠간 데이트를 하면서 느낀 감정을요. 이때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보는 거예요. 네. 하지만요. 데이트 후에 꼭 무조건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답을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좋은 추억을 만들고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기만 해도 휴가 때 데이트는 정말 성공적인 겁니다. 네. 진짜 풋풋한 20대 데이트 코스 같아서 너무 보기만 해도 설립니다. 자, 데이트를 앞둔 장병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랬지만 보통 군인 신분이면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평범한 커플처럼 옆에 있어주지 못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고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다면요. 사실은 내가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넣어두세요. 네. 해놓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지 않고 하는 후회가 더 큰 법이거든요. 네. 아직 우리는 청춘이니까 부딪혀봐야 되잖아요. 멘토님 마지막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진심만 있다면요. 나와 잘 맞는 운명의 짝은요.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병분들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연말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장병들의 연애를 위해서 아낌없이 꿀팁을 전해주신 이원준 멘토님. 멘토님도 아름다운 사랑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가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행군. 상대방의 언어를 잘 알아도 특유의 문화가 담긴 문장이라든지 은어라든지 남자 몽키보다 좀 더 핸섬하면 오케이. 원숭이보다 조금 낫다는 거야? 에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랑 많이 다르다라는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Oh no!
저글링 초보자인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석이다 자석. 아니 근데 이걸 진짜 저희 같은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은 동네 바보 아닙니까?